자, 310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로 다른 지질 시대 가와 나의 주요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바다에서는 어류가 번성하고 양서류, 곤충, 양치 식물이 번성을 했으며 이 시대 말에는 환경이 급격히 변화했다. 얘는 고생되고 이 시기 중기까지는 기후가 온난했고 말기에는 여러 차례 빙하기, 화폐성, 매머드는 신생됩니다. 기억, 가의 초기에 최초 다세포 생물이 출현했다. 최초 다세포 생물이 출현한 시기는 성캄브리아 시대이고 그 다음에 니은, 나의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이 되었다. 자, 히말라야 산맥은 신생대 때 만들어집니다. 디귿, 생물 종의 수는 가가 나보다 적었다. 아무래도 신생대로 올수록 생물 종의 수가 이제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입니다. 자, 311번 그림 가나다는 서로 다른 지질 시대의 생물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화폐석은 신생대, 그 다음에 삼엽충은 고생대 때 화석이죠. 자, 기억, 가와 나 시기, 가와 나가 번성한 시기에 오존층이 형성이 되었다. 자, 오존층은 고생대 중기쯤에 형성이 되니까 틀렸고, 니은 번성 시기가 가장 늦었던 것은 나이다. 맞죠? 디귿번, 다가 멸종한 시기에 지구는 초대륙을 이루었다. 맞습니다. 이 초대륙의 이름이 판게아이고 이 판게아 형성에 의해서 3차 대멸종이 발생했다라고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312번 그림 가와나는 중생대와 신생대의 지구 평균 기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중생대 때는 평균 기온이 좀 높았다. 평기가 높고 신생대 초기에는 평균 기온이 높았는데 후기 말기로 오면서 평균 기온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가 중생대, 나가 신생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뭐니? 그냥 그 시간 중안에 그 시기 중에 그냥 평균 기온이 좀 낮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억.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는 가가 나보다 높았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는 온실 기체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양이 많아야지만 평균 기온이 증가합니다. 니은, 가시기의 육지에서는 거시식물이 번성했다. 자, 거시식물의 번성은 중생대죠. 그 다음에 디귿번, 대서양의 면적은 가보다 나에서가 넓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계속 오면서 현재와 비슷한 수륙 분포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서양의 면적은 가보다 나에서가 넓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 313번 고생대 시작 이후 현재까지 대륙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자, 고생대 이후에 대륙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A 시기에는 대륙 수가 좀 많고 B 시기에는 대륙 수가 좀 적고 그 다음에 C 시기에는 대륙 수가 다시 증가가 됐죠. 그러면 대륙 수가 가장 적었다. 이때가 아마 판게아가 형성이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맞고 기억, 얕은 바다의 총면적. 이 얕은 바다의 총면적이 이 대륙붕의 면적이라고 봐도 돼. 대륙붕. 그럼 이 대륙붕은 언제 맞냐면 대륙에 수가 많을 때 대륙붕의 면적이 조금 증가가 되겠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봐봐. 만약에 대륙이 하나라고 쳐볼까? 대륙이 하나면 이 대륙붕의 면적은 대륙 근처의 얕은 바다니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대륙이 여러 개로 찢어졌다고 쳐볼게요. 여러 개. 그러면 이때 대륙붕의 면적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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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거든. 그러니까 대륙의 수가 많으면 그만큼 대륙붕의 면적도 조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A시기가 B시기보다 좁다가 아니라 좀 넓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디귿번 어류가 출현할 때 어류는 고생대 때 출현을 하죠. B랑 C 시기가 아니라 A와 B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요.
자, 그 다음에 314번 볼까? 그림 가나다는 다윈의 진화설에 의한 기린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가에서 목이 짧은 기린과 목이 긴 기린은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아니, 형질이 다르잖아. 형질이 다르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동일할 수가 없겠지. 니은 다에서 나타난 결과는 자연 선택에 의한 것이다. 맞고. 디귿번 서식 환경에서 목이 긴 기린이 목이 짧은 기린보다 생존에 유리하였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은 거죠. 정답은 4번. 자, 315번. 그림 가나다는 갈라파고스 제도의 서로 다른 섬에 살고 있는 핀치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죽은 나무 속 벌레를 먹는 핀치, 크고 딱딱한 씨앗을 먹는 핀치, 그 다음에 선인장 열매를 먹는 핀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딱딱한 씨앗을 먹을수록 모양은 두껍고 크다. 그러니까 얘가 딱딱한 씨앗을 먹는 것 같고, 벌레를 먹는 핀치는 뾰족하고 가늘다. 그러니까 요 녀석이 벌레. 그럼 나머지 얘는 선인장 열매겠네요. 그럼 기억. 가는 죽은 나무 속 벌레를 먹는 핀치이다. 가가 아니라 다일 거고. 니은 가나다의 조상은 부리의 모양이 모두 동일했다. 조상의 부리 모양이 모두 동일하진 않았죠. 왜냐하면 형질의 차이가 많아야 되거든. 그래서 동일하지 않았고, 디귿 가나다의 부리 모양의 차이를 나타나게 한 요인은 먹이 환경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16번. 그림은 한 종으로 이루어진 어떤 세균 집단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항생제 A에 내성이 없는 세균, 항생제 A에 내성이 있는 세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항생제를 사용했을 때 개체수가 줄어드는 게 내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내성이 없고, 그 다음에 니은이 내성이 있는 세균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는 돌연변이와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중 하나이다. 자, 내성이 없는 세균에서 내성이 있는 세균이 되는 거는 돌연변입니다. 돌연변이. 그래서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니은은 항생제 A에 내성이 있는 세균이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번 가에서 나 과정에서 자연 선택이 일어났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고, 자, 317번. 다음은 혹파리 집단에서 일어난 자연 선택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혹파리 유충은 식물에 혹이 만들어지게 하고 이 혹 안에서 산다. 혹의 크기는 혹파리가 가진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다. 딱따구리는 혹 안에 혹파리 유충을 먹는다. 딱따구리는 큰 혹 안에 혹파리 유충을 주로 먹기 때문에 딱따구리가 있으면 혹파리 집단에서 식물 혹의 평균 크기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럼 기억. 혹의 크기는 변이가 있다. 맞죠? 혹이 큰 놈이 있고 작은 놈. 니은 시간이 지날수록 혹파리 집단의 혹 크기의 다양성은 증가된다. 다양성은 좀 감소되겠죠. 왜냐하면 딱따구리가 있으면 평균 크기가 점점 작아지니까. 그리고 디귿번 크기가 작은 혹일수록 크기가 큰 혹보다 혹파리 유충의 생존에 유리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딱따구리가 있으면 큰 혹을 먹으니까 생존에 유리하겠지. 정답은 3번. 자, 318번. 그림 가나다는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다는 생태계 다양성, 그 다음에 나는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에 가는 종 다양성. 기억. 가가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잘고 맞고. 자, 니은 나가 높을수록 환경이 급격히 변할 때 멸종될 확률이 높아진다. 멸종된 확률이 낮아진다. 디귿 다가 높을수록 가는 높지만 나는 낮아진다.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둘 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1번이 틀린 게 아니라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319번. 자, 그림은 무당벌레 집단 A를 표는 생물 다양성 세 가지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자,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 종 다양성, 생태계 종류의 다양한
의미 생태계 다양성. 그 다음에 동일한 생물종에서 형질의 차이, 얘는 유전적 다양성. 기억 A에서 무당벌레의 딱지 날개 무늬가 다른 것은 가에 해당이 된다, 다에 해당이 된다. 나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한 다양성을 포함한다. 나가 생태계 다양성이잖아. 그렇죠?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도로를 건설할 때 생태 통로를 설치하면 달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다. 생태 통로를 설치하면 달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게 아니라 종 다양성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320번 생물 다양성과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방안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 내용이다.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학생 A 서식지 단편화로 발생하는 피해는 생태 통로를 설치하여 최소화할 수 있다. 맞고 먹이 사슬에서 최상위 포식자가 될 수 있는 외래종을 도입하면 생물 다양성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일단 외래종은 토종 생물들의 천적이 존재할 수가 없어서 생물 다양성을 높일 수가 없고, 학생 C 일정한 지역에 사는 생물의 개체 수가 많을수록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의 분포 비율이 고를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 개체 수가 많고 유전적으로 동일한 게 아니라 유전적으로 다양한 개체들의 비율이 고를수록 높겠죠. 정답은 1번이 되고, 자, 321번 세 가지 반응의 산화 환원 반응식이다. 환원되는 물질만 옳게 짝지은 것은, 자, 환원되는 거는 산소를 잃어버리거나 전자를 얻으면 되죠. 됐습니까? 그럼 일단 가에서 산소 잃어버리는 게 얘가 산화니까 다에서는 산소가 환원 반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산화구리가 환원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에서는 요 녀석이 환원됩니다. 그래서 HCl, CuO, O2 정답 5번이 돼요. 자, 322번 그림은 질사는 수용액에 철못을 담갔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철하고 질산은이 반응하죠. 그럼 알자이온 반응식을 써보면 철 Ag 뿔 반응하면 철 2뿔 더하기 Ag. 자, 그런데 반응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Ag 앞에 2를 쓰면 됩니다. 자, 기억. 은이온은 전자를 얻는다. 맞지? 니은 철은 산화된다. 전자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디귿 수용액 속 양이온 수분의 음이온수. 일단 음이온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양이온수를 보면 은이온이 2개가 없어지면서 철 이온이 하나가 생기니까 전체적으로 양이온 수는 감소해. 그러니까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 크다. 아니지, 반응 후가 크죠. 왜? 점점 이온 수가 감소하니까 이거 전체 분수가 증가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응 후가 크다. 정답은 3번. 자, 323번 그림은 철의 재련 과정 가와 철의 부식 과정 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세요. 자, 이러한 모식도가 나오면 화살표 방향 봐봐. 여기가 시작점이죠. 여기가 끝나는 점이지. 맞죠? 그러니까 시작점에 있는 얘네들이 반응물이야. 그러니까 가 과정은 일산화탄소랑 산화철이 반응해서 화합물 A와 철로 됩니다. 이 의미가 되고, 반응 나는, 자, 여기가 화살표의 시작점이죠. 철과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철로 됩니다. 이 의미가 돼요. 됐지? 그러니까 가 과정에서 화합물 A는 일단 이산화탄소가 되겠네. 그래서 기억 A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이거 맞고, 니은 나에서 에너지가 주변으로 방출된다. 자, 철과 산소가 만나서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면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라도 방출된다. 맞고, 가와 나는 모두 산화 환원 반응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자, 324번 봅시다. 자, 그림은 4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대기 중 2가지 기체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과 니은은 이산화탄소와 산소 중 하나이다. 일단 이산화탄소는 점점 감소를 합니다. 원시대기 때 이산화탄소가 많았는데 이게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서 바닷속으로 용해되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산소는 광합성에 의해서 점점 생기는 기체 중에 하나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일단 니은을 보면 전체적으로 농도가 감소하죠. 그러니까 얘가 이산화탄소가 되고 그 다음 기억은 점점 농도가 증가하니까 산소가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기억은 이산화탄소이다. 기억은 산소가 되고 니은 가에서부터 시작한 자, 가는 광합성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광합성할 때 필요한 게 이산화탄소랑 물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반응물이다. 이거 맞고. 가에서부터 시작된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다. 광합성은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325번. 다음은 산화구리2와 산소의 반응에 관한 실험이다. 자, 석회수는 수산화칼슘 수용액이다. 자, 그림과 같이 시험관에 검은색 산화구리2와 탄소 가루를 넣고 가열하였더니 시험관 속에 붉은색 물질, 얘는 구리고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다. 얘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뿌옇게 흐려진 겁니다. 자, 기억은 구리이다. 자, 이거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비커에서는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 자, 비커는 석회수랑 이산화탄소의 반응이거든. 이산화탄소랑 석회수의 반응인데 일단 석회수는 염기인 건 아시죠? 근데 이산화탄소가 산이야. 왜?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탄산이 되거든. 탄산은 다시 물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을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최종적으로는 산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 맞고 디귿번 반응이 일어날 때 시험관에서는 이온수가 감소한다. 반응이 일어날 때 시험관에서는 이온수가 감소한다. 볼까? 이거 화학 반응식 한번 써볼게요. 이거 이산화탄소하고 수산화 칼슘이 반응을 하면 탄산 칼슘이 되고 그 다음에 물 분자가 생기거든요. 근데 보세요. 자, 여기서 OH-가 사라져.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는 앙금이야. 앙금은 용해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반응이 다 일어나면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비커 안에는 이온들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온수가 감소한다. 요거 맞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326번 그림은 산 HA 수용액 20ml에 염기 10ml를 넣고 수용액 속에 있는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구경꾼은 A-B뿔이죠. 근데 얘네들의 개수는 B는 점점 증가해야 되고 A-는 점점 증가가 아니라 일정해야 돼. 그러면 가하고 나에서 일단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네모잖아. 근데 네모의 수도 같기 때문에 이 네모가 A-가 되겠네요. 그러면 동그라미는 H+가 되고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니? OH-가 되고 이 녀석이 NA가 아니라 B뿔이 되겠네. B뿔이 되겠죠. 그러니까 B뿔이 지금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지? 그러니까 BOH 10ml 합이 20ml지 20ml에 B뿔이 4개 있다는 얘기는 10ml에 B뿔이 2개씩 있었다 이 말과 같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별은 OH-다 맞고 니은 나의 BTB 용액을 넣으면 파란색이다. 그러면 BOH가 2개 왔다는 얘기는 OH-가 2개 들어온 거랑 똑같죠. 그럼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반응해서 중화 반응이 되니까 수소이온이 3개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수소이온이 하나 남아야 되겠네. 그래서 나는 산성이야. 산성일 때 BTB 용액은 파란색이 아니라 노란색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수용액 속 총 이온의 수는 나 대 다가 2대 3이다. 일단 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나는 수소이온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A-가 3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모가 몇 개 있어야 된다? 2개 있어야 되겠네.
맞죠? 그러면은 이온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래서 나는 6개가 있고 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죠. 그러니까 6대 8이니까 3대 2네, 미안해. 3대 4가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 자, 327번 염화수소 수용액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수용액 가라에 대한 자료이다. 자, 생성된 물 분자 수는 혼합전 양이 많은 거 적은 거, 양이 적은 거고, 일단 가정은 누구부터 해주라? 부피가 작은 놈부터 가정을 해줘라. 그러면 일단 가부터 볼까? 가는 생성된 물 분자 수가 2개잖아. 그럼 부피가 작은 묽은 염산이 2개 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30ml에는 6개가 있는 거고 50ml에는 10개가 있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양이 작은 게 5개잖아. 그러니까 NaOH 50ml에 5개가 있는 거고 10ml에는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0ml에는 3개가 존재를 하겠네요. 그러면 다 맞지. 뭔가 모순이 생기지 않죠. 근데 이게 만약에 한번 더 보여줄게. 부피가 큰 놈이 2개라고 가정해봐. 그러면 얘가 2개가 되지. 그쵸? 그 다음에 10ml는 부피가 3분의 1로 주니까 3분의 2n개가 되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모순이 생기잖아. 왜냐하면 최소 몇 개 있어야 돼? 1개 있어야 되는데 얘는 최소가 3분의 2개잖아.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니까 당연히 뭐는 아니다. 여기 2개가 얘가 아니라 얘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양이온수 볼까? 자, 양이온수는 혼합전 양이 많은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많아? 수산화나트륨. 얘는 묽은 염산, 얘는 묽은 염산, 얘는 묽은 염산. 그럼 X는 3N이네. 자, 기억. X는 5이다. X는 3이다. 니은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는, 자, 전체 이온수는 양이온수랑 음이온수가 더한 거죠. HCl 수용액이 NaOH 수용액의 2배이다. 그럼 같은 부피가 있기 때문에 같은 부피로 맞춰줘야 돼. 이거 봐봐. HCl 10ml 안에 HCl이 2개 있는 거고 NaOH 10ml 안에 NaOH가 하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부피 안에 들어있는 이온수는 HCl이 NaOH 수용액보단 2배입니다. 그 다음에 가라 중 최고 온도는 생성된 물 분자 수가 가장 많은 거 보시면 돼요. 생성된 물 분자 수가 나가 제일 많잖아. 그래서 온도가 제일 높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고, 자, 328번 표는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보세요. 자, 여기는 OH가 있으니까 무조건 염기야, 염기. 그 다음에 여기는 수소이온이 있으니까 무조건 뭐다? 산성이 됩니다. 산성. 자, 그런데 1가랑 1가이기 때문에 양이온수하고 음이온수는 반드시 같아야 돼. 자, 그럼 봐봐. 여기다 쓸까? 자, 가에서 음이온수가 얘가 1개라면 얘는 몇 개 있는 거야? 3개가 있는 거죠? 이거 됐습니까? 그러면 양이온수 Na 플러스는 몇 개 있어야 돼? 4개가 있어야 돼. 괜찮습니까? 그런데 가하고 나에서 NaOH의 부피가 2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러면 들어있는 Na 플러스도 몇으로 줄어들어야 되냐면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돼. 그러니까 가에서 내가 NaOH 4개가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나에서는 2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나에서 Na+과 H 플러스의 비율이 1대 3이기 때문에 H 플러스는 몇 개 있어야 된다? 6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이 6개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들어있던 게 아니라 반응 후 남은 H 플러스의 개수가 6개란 뜻이야. 근데 Na 플러스가 2개가 있었다는 얘기는 OH 마이너스도 몇 개 있었다? 2개가 있었다. 그러면 OH 마이너스 2개랑 반응해서 남은 게 6개라면 처음에 몇 개 있었다? 여기는 8개가 있었네. 됐죠?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가 3개면 처음에 얘도 몇 개 있었다? 3개가 있었다야. 근데 가하고 나에서
Cl-의 개수가 3대 8이잖아. 그럼 부피비도 몇 대 몇이다? 3대 8이 되겠네. 됐죠? 자, 그래서 일단 니은 V는 60이다. 틀렸네요. V는 80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생성된 물 분자 수는 양이 적은 거 많은 거, 양이 작은 거. 자, 그러니까 여기 40ml에 4개 있는 거고 얘는 2개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가에서 생성된 물 분자 수는 3개고 나에서는 2개가 됩니다. 그래서 D급번 틀렸고 정답은 기억이네. 자, 그러면 가하고 나를 혼합한 용액. 자, 봐봐. 가는 수소이온이 3개, 나는 8개. 합이 수소이온이 11개고. 그 다음에 가에서 수산화이온은 4개, 나에서 수산화이온은 2개니까 합이 6개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산이 염기보다 많으니까 혼합하면 산성이 되겠죠. 정답은 기억. 자, 329번. 다음은 자연에서 에너지 출입이 있는 반응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 가.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하여 단백질을 형성한다. 자,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는 얘기는 동화작용이고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입니다. 자, 포도당이 결합하여 글리코젠으로 변한다. 얘도 마찬가지야.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거니까 동화작용이고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 그 다음에 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된다. 수증기가 뭘로 바뀐다? 물방울로 바뀐다. 얘는 방출하는 과정입니다. 기억, 단백질의 원자들은 공유결합을 형성한다. 자, 이거 맞고 니은, 가다 중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은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가 되고 디귿, 가다 중 촉매가 반응을 빠르게 하는 것. 촉매가 반응을 빠르게 하는 건 2가지다. 맞다. 뭐하고 뭐? 가하고 나다. 왜냐하면 가하고 나는 물질 대사잖아. 자,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생체 촉매가 사용이 되고 이 생체 촉매는 반응을 빠르게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디귿번이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됩니다. 자, 330번 봅시다.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지질 시대의 수력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수력 분포가 가에서 나로 변하는 동안 지구 기후는 어떻게 변했는지 서술하세요. 자, 일단은 가는 한 덩어리에서 점점 분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판게아에서 분리가 되니까 중생되고, 그 다음에 나는 현재랑 수력 분포가 비슷하죠. 얘는 신생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오면서 지구 기후는 어떻게 됐냐면, 일단은 중생대 때는 기후가 온난했어요. 그러니까 평균 기온이 현재보다 높았는데 이게 신생대로 오면서 신생대 초기에는 높았지만 신생대 말기가 되면서 점점 평균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됐죠? 그래서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오면서 평균 기온은 감소한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31번. 표는 생물 다양성 3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동일한 생물종, 유전적 다양성,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 종다양성, 생태계가 다양한 정도, 생태계 다양성이고, 디귿번, 다가 높아질수록, 생태계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가와 나는 어떻게 변하는지 쓰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서술하세요. 일단 생태계 다양성이 높아지면 종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이 동시에 증가가 되겠네. 그러면 왜 증가가 되냐면 서식 환경이 다양해지잖아. 서식하는 환경이 다양해지니까 여기서 서식할 수 있는 생물종들의 수도 다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생물종이 다양하면 그만큼 형질의 차이가 나는 생물종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태계 다양성이 높을수록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합니다. 자, 332번. 그림은 황화은과 알루미늄을 반응시켜 은을 얻는 과정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화학 반응식을 한번 써볼게. 자, 화살표가 들어가잖아. 얘가 반응물이고 나오잖아. 생성물이 되겠죠. Ag2S 더하기 Al이 반응하면 Ag가 되고 Al2S3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개수를 한번 맞춰볼까? 여기 2 쓰고 요거 3 쓰고 3이 6 쓰면 되겠네. 그럼 맞아요. 3이 6.
3, 1은 3, 2, 1은 2. 맞네. 자, 그럼 여기서 산화되는 물질을 볼까? 자, 알루미늄이 황화 알루미늄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환원되는 거지. 환원이나 산화되는 거잖아.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황화은이 은으로 뭐가 된다? 얘가 환원됩니다. 전자를 얻어서. 자, 그 다음에 333번 표는 묽은 염산 수용액 V ml와 NaOH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자, 볼게. 자, 일단 페너프탈레인이 붉은색이면 얘는 무조건 염기야, 염기. 자, 그리고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수 비가 3대 2대 1, 3대 2대 1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성은 아니란 얘기야. 괜찮합니까? 그런데 봐봐. 묽은 염산의 부피가 같다는 얘기는 가나다에 들어있는 Cl-의 수는 일정하다 이 말과 같고 수산화나트륨이 3대 6대 2, 그러니까 3대 6대 2가 되죠. 그러면 Na 플러스의 수가 3대 6대 2란 뜻입니다. 그치? 그럼 이제 이 비율은 자 얘는 B지 실제 개수가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실제 개수로 좀 바꿔볼게. 그럼 일단 염기성이니까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OH-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도 있어야 돼? 구경꾼 이온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음이온이 몇 개 있는 거니? 두 종류가 있는 거고 양이온이 몇 개 있는 거야? 한 종류가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런데 1가랑 1가가 반응하면 이온수는 같아야 돼. 양이온수랑 음이온수가 같아야 됩니다. 됐지? 그 다음에 NaOH가 지금 30ml, 60ml니까 Na 플러스의 수가 몇 대 몇이다? 1대 2로 존재해야 돼. Na 플러스 얘가. 괜찮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기억과 니은을 한번 정해보도록 합시다. 자, 됐지? 그럼 봐봐. 가와 나에서 염기성이니까 여기서 제일 많이 있는 게 Na 플러스가 제일 많아야 돼. 왜냐하면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이 녀석의 수랑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거 3 있죠? 이게 Na 플러스 자리야. 그러면 Na 플러스가 아까 얘기했죠. 나가 가의 몇 배라고? 2배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 3대 2대 1을 3개, 2개, 1개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무조건 뭐야? Na 플러스잖아. 그러면 나에서 Na 플러스는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되니까 얘가 6개야. 그러면 3대 2대 1인데 얘가 6개가 되면 전체적으로 얼마 곱해주면 돼? 1을 곱해주면 되죠. 여기가 4개, 여기가 몇 개다? 2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니? 근데 이거 봐봐. 가와 나와 다에서 HCl의 부피가 바뀌지가 않으니까 Cl-가 같아야 돼. 그럼 봐봐. 여기 Cl-, Cl-. 그치?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Cl-고 얘가 Cl-야. 그럼 이 녀석이 OH-고 OH-가 되겠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Cl-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그러니까 Vml에 얘는 몇 개씩 있는 거야? 2개씩 있는 거고. 그 다음 30ml에는 NaOH가 3개, 그 다음에 얘는 6개, 얘는 몇 개? 2개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봐봐. Vml에 2개, 20ml에 2개. 중성이네. 그럼 얘는 무색이 되는 거고, 중성일 때는 누구밖에 없다. Cl-랑 Na 플러스가 몇 대 몇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1대 1로 존재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기억은 무색, 니은은 1대 1이 정답이 됩니다. 자, 334번. 다음은 생석회와 소석회에 대한 설명이다. 자, 생석회는 탄산칼슘이 주성분인 석회석을 가열하여 만든 산화칼슘으로 주로 건설 현장에서 습기 제거나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며 물과 반응하여 열을 발생시킨다. 발열 반응이네. 소석회는 생석회에 물을 더해 얻은 수산화칼슘으로 벽돌이나 시멘트를 만드는 데 쓰이거나
농업에서 토양의 산도를 조절하는 데 사용이 된다. 일단 요 녀석은 뭐야 이거? 염기네 염기. 이와 같이 생석회와 소석회는 각각 건설, 산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번. 자, 기억이 형성이 될 때 기억이 생성될 때와 물과 반응할 때 에너지 출입을 각각 서술하세요. 봐봐. 생석회는 석회석을 가열해서 만든 산화칼슘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탄산칼슘의 열분해에 의해서 산화칼슘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산화칼슘이 물하고 반응하면 뭐야 이거? 열을 발생시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탄산칼슘의 열분해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석회가 물과 반응하는 거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소석회가 니은의 용도로 사용되는 까닭을 쓰세요. 자, 봐봐. 산도를 조절을 한다 그랬잖아. 왜냐하면 이 녀석이 뭐기 때문에? 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성화된 토양에 소석회를 뿌리면 중화 반응에 의해서 토양의 산성을 중성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지. 왜? 산성화된 토양은 산이 있을 거고 소석회는 염기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토양에 뭘 조절할 수 있다? 산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